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 조정을 했을 때 이제 이혼 조정을 할 때 양쪽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 분할도 어떻게 할지 정했고 위자료는 보통 조정하는 경우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위자료도 정했고 친권자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정했으면 거의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죠. 오늘은 이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이제 이혼 조정에 있어서 사실 제일 예민한 부분이 양육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들 양육비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요. 하지만 조정을 할 때 그거 기준으로 깔끔하게 양육비를 정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산정 기준표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못 주겠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고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다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같은 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니까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개인 사업자고 막 그래 가지고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으려는 쪽에서 "아 이 사람 실제 소득은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양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 또 쉽지는 않아요. 단순히 계산기 돌리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또 아이가 몇 명인지도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이 중 누군가가 예체능계여 가지고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 또 그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단순하게 양육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혼 조정을 할 때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양육비 문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빨리 어떻게든 조정을 시키려는 그 분위기 때문에 양육비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양육비는 사실 아이를 위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 양보해라.'라는 거를 얘기를 좀 충분히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할 기회나 시간이나 뭐 이런 걸 주지 않고 "아 인제 대충 다 정해졌으니까 양육비만 어떻게 서로 좀 양보를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흥정하듯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결정된 양육비는 결국 매달 불만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양육비 관련해서 다투는 경우에 보통 서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본인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달라는 돈을 내가 양육비로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달라고 하는 돈도 사실은 아이 키우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입장을 서로 가진 채로 양육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터무니없는 양육비 액수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애 못 키울 것 같으면 그냥 나한테 애를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돈 없어서 애 못 키우겠다고 할 거면 친권 양육권을 나한테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방금까지 본인도 돈 없어서 본인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많이 주지 못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럴 거면 나한테 아이를 넘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행동입니다. 양육비로 줄 돈은 없는데 아이는 어떻게 키울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근데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인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과연 이 양육비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뭐 아이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양육비 얘기할 때 아이 생각하는 경우는 또 많이 없어요. 특히 양육비를 주려고 하는 분의 경우에는 '아이를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챙겨 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나도 살아야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이상은 못 줘." 이런 식으로 버티죠. 그래서 양육비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에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조정위원분들은 거의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막 합의할 것을 어떻게 보면 종용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뭔가 꺼림칙하고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합의를 해 주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차이가 30만 원 이내에서 좁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아 뭐 그 10만 원 가지고 그러냐."라는 식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그 10만 원 매달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양보할 것을 어떻게 보면 강요를 당해요, 조정실에 들어가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상대방으로부터 한 150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쪽은 70, 80 주겠다고 막 우기다가 한 100만 원까지는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정위원이 푸시를 하죠. "이거 150은 소송까지 가도 무리다. 그러니까 좀 양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잖아요. 소송까지 가서 받게 될 금액 이상을 어떻게 보면 받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 만약 판결이 내려져서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받아들여야겠지만 내가 알아서 그 판결 날 걸 생각해서 실제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금액을 양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어차피 판결 내려져도 "이 금액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양보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또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정위원분이랑 좀 큰 소리가 오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한 달에 10만 원도 큰돈인데 막 20-30씩 깎으라고 하면 이거는 쪼끔 문제가 있죠. 애초에 저쪽이 우긴 70-80만 원이라는 금액이 터무니없었는데 그거를 100만 원까지 올려놓은 걸 가지고 "저쪽도 양보를 했으니 이쪽도 양보를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면 아 정말 답답해요. 근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이랑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해 줘야 탈이 안 나요. 상대방이 "어 그래 달라는 대로 다 줄게."라고 약속을 해 놓고서 그 돈을 못 주면 아니면 안 주면 그건 그것대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돈은 그래도 매달 줄 수 있다고 얘기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 꾸준히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괜히 우격다짐으로 몇십만 원 더 받겠다고 했다가 상대방이 아예 양육비를 안 주고 그냥 손을 놔 버리면 그거는 또 그것대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사실 매달 일정한 금액 그것도 적지 않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10년 이상 꾸준하게 지급을 하려면 이거는 본인 마음에서 어쨌든 자발적으로 나와야 이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약속을 한 거니까 그거는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양육비가 꾸준하게 지급이 되지 그렇지 않고 판결로 큰 액수가 인정이 돼 버리면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강제적인 절차에 나서야 되는데 그 절차에 나서는 것도 사실 피곤한 일이고 쉽지 않아요. 상대방 급여 압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면 소용이 없고 이행명령이나 이런 절차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거는 또 어느 정도 금액이 쌓여야 신청해 볼 만하거든요. 왜냐면 한 달 밀렸다고 바로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사이에 또 양육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또 취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양육비를 빼먹고 그러면 또 법원에 신청을 하면 약 올리듯이 또 돈을 주고 결국 받는 쪽만 괴롭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 조정을 할 때는 매달 10만 원, 20만 원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꾸준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셔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